1989년 소련의 갑작스러운 해체와 함께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소련을 넘어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섰고 둥펑 175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며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당연히 미국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이 중국을 압도한다는 주장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양국이 싸운다면 미국이 패할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과거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진행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이 미국을 18번 모두 이겼다는 뉴스도 나왔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두 나라의 패권 경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양국 간 긴장은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첨단 기술 패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미국을 보면 미국은 매년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쏟아붓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입니다. 그 규모는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 국가들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의 군사적 압도성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많은 이들은 미국이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과의 전쟁에서도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믿지만 최근에는 이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수치상으로 볼 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단점도 명확합니다. 미군의 병력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며 중국군의 100만 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시 상황에서의 동원력입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로 바탕으로 추가 병력을 끝없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반면 미국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단기간에 병력을 대폭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수록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 장비 측면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8000대 정도의 전차를 보유한 반면에 중국은 6500대 정도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브럼스 전차를 주력으로 한 미국 전차는 중국 전차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공군에서도 미국은 약 5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며 F-22와 F-35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J-20 전투기는 미국의 F-22와 비교했을 때 아직 기술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광활한 태평양이 가로막혀 있어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전력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이 단 2척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며 미국의 항공모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항모 킬러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1D입니다. 이 미사일은 항공모함을 표적으로 삼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현재 미국은 이에 대응한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무인기, 인공지능 기반 무기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유지보수와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에 집중하면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방위산업 기술이 민간 시장으로 유출되거나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도 겪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이 걸어온 배경과 정치적 야망의 충돌로도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이 두 강대국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치욕의 세기를 겪으며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 정부는 과거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며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목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집권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과 외교에서 모두 실패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련과의 관계마저 악화되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는 1979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소련 견제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을 자본주의 세계에 통합시켜 경제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소련과 중국 간의 분열을 유도하고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적 계산을 세웠습니다. 이를 개입정책이라 부르며 이후 40년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결과는 미국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미국을 철저히 활용했지만 체제 내적으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을 주요 경쟁자로 삼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소련을 넘어서는 새로운 강대국을 스스로 키운 셈이 되었고, 이는 오늘날 미중 갈등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과거의 치욕을 서력하고 세계 중심으로 자리 잡겠다는 역사적 의지로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미중 갈등이 단순한 패권 경쟁을 넘어 양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미중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양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병력과 장비의 충돌이 아닌 첨단 기술과 정보전, 그리고 경제적 패권 경쟁이 맞물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은 단순히 총과 미사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필수적인 히토류 자원의 최대 생산국이며, 전쟁 발발 시 이러한 자원의 수출을 중단해 미국의 첨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금융 시스템과 국제 무역을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경제 제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데,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동맹국들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파트너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중 전쟁의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글로벌 경제의 붕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최대 경제 대국과 제조업 강국으로 양국의 충돌은 국제 무역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질 것이죠. 미국은 나토 동맹국과 호주, 인도, 일본과 같은 파트너 국가들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전쟁의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의 장기화인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양국의 전술적 선택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미중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승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수천 개에 이르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인류 문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첨단 기술이 전장을 재편하고 경제적 요인과 국제 외교가 복잡하게 얽힌 전쟁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는 극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과 대응이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결정할 것인데요. 전쟁 대신 평화를, 경쟁 대신 협력을 이루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요? 이 영상은 도서 세계사 익스프레스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중 경쟁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데요. 과거에도 강대국들의 경쟁과 전쟁은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고, 그 속에서 인류는 생존과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책이 아닌 역사의 흐름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이를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연결해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대립, 그리고 현재 미중 갈등까지 세계사의 주요 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죠. 특히 이 책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튜버 써에이스쇼님이 집필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말처럼 이 책을 통해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들과 현재의 연결점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